바로필과 함께하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시작하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트레비 같은 여자 제키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아니 저희 회차를 거듭할수록 다들 궁금증보다 개그 욕심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막 속으로 우참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네. 저도 빠질 수 없어갖고 이거 너무 하나 잘 가져왔거든요. 어울려요, 진짜. 이게 안 어울려야 막 놀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지금 찰떡으로 어울리니까 별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거죠. 없어요. 너무 제가 너무 웃긴 게 다 보셨죠? 저희 영상들 올라간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하면은 다 아니라고. 괜찮. 그런 거 궁금할 수 있다고 막 다 부둥부둥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편집하면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부둥부둥 해주시는데 제키님이 약간 나 진짜 약간 그런 얘기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서 너무 웃기고. 그래 맞아요. 노을님 아, 그랬나? 인사이트네요. 네. 그랬나? 네.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없이 이거 물어봐도 되고 제키님한테 좀 가혹했더라고요. 네. 그간의 녹화 오늘부터 환경이. 관대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네. 관대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뭐 몇 개 들고 왔습니다. 다들 약간 좀 저녁 식사 하시고 나시니까 확실히 에너지가 더 생기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사실, 이게, 제가 제일 긴장을 하죠. 이게 뭘 물어보실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녹화라고 그래야 되나? 녹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녹화하러 와서 여쭤보자면 오늘 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조금 알려주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와서 뭘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항상 걱정과 긴장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방송 자체는 되게 전 편해요. 왜냐면 뭘 대본을 보고서 거기에 플로우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뭐 여러 가지 지식 선에서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좋고,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하게 되면 가운을 입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게 없으니까 아주 편해요. 네. 그리고 또 원장님이 오늘 우리 무엇에 대해서 물어봐 주실 예정인가요? 이렇게 라이트하게 물어보시면 저랑 나연님이 이것도 생생하게 이제 또 맞아요. 네, 녹화로 나가야 된다고 맞아요, 조금 맞아요. 얘기해주고서 얘기 안 해주니까 네네. 뭐 저는 모른다고 할 거니까요.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뭐. 사실 아까도 막 뭐 다음 이번 녹화 주제 얘기하다가 두 분 대화가 길어지시길래 이따가 얘기하시라고. 이따가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녹화 시작하고 하시죠.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때 하시죠.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를 지금 또 이어서 한번 이번 편은 뭐 혈압 물어보고 싶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의료기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구입해서 케어를 해주시러 오는 분이 세 달에 한 번씩 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혈압을 재주시는데 보통 한 약간 위험 수준? 그래서 한 122에 뭐 80 이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병원을 가면 항상 거의 저혈압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항상 그래요, 저는. 근데 이게 왜 이럴 수도 있는 건지, 이게 꼭 문제인 건지. 일단 갑자기 쪼여오는 그 기계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응. 약간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요? 이야! 근데 그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정말 컨트롤이 가능한 건지. 왜냐면 제가 그 고혈압이라는 게 되게 좀 무서워서 병원 가서는 탁 하자마자 나는 오늘 정말 졸려. 나 지금 너무 졸려. 막 이러면서 재거든요. 대학병원 이런 데 가서 재면. 근데 이거 이렇게 쟀을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쟀어요. 네. 나는 정말 졸려. 이거를 네. 측정하기 몇 분 전부터 그렇게 자기 질문 네, 이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측정하기 전에 앉아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번에 나 혈압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앉았을 땐 더 해요. 나 지금 본인을 졸려. 속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몸을? 뭔지 알죠? 고혈압이 진짜, 싫어가지고. 진짜로 잘 것처럼 나 지금 졸려. 이렇게 약간 몸에 힘 쫙 빼는.
그렇게 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웃으면 안 되는데 표정이 너무 네. 그 혈압을 체크를 네. 그 해주신 분이 네. 의료인은 아니시겠죠? 그쵸. 네, 그냥 이거 이렇게 기계로 해주시면. 근데 기계로 하는 거는 네. 본인이 해도 되는데 왜 그분이 해주셨을까요? 왜냐면은 저는 집에 혈압 그게 없고 그분은 이제 세 달마다 측정해 주셔서 이제 그걸 추이를 살펴봐 주시니까. 자, 그 혈압을 체크했던 당시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어디에 앉아서 하셨나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아니고 바닥. 네. 이미 네. 거기서 거실이었습니다. 이 혈압은 끝난 거예요. 아 정말 게임 혈압 체크가 잘못됐다고 보셔야 돼요. 진짜요? 그래요? 네. 왜요? 꼭 어머, 이렇게 자, 입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네. 사실은 아까 나연님이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자, 원래는 보통의 경우는 백의고혈압이 더 많아요. 그 백의고혈압이 뭐냐면 백의가 뭘까요? 하얀 의복? 맞아요. 흰 가운. 흰 가운 입은 사람을 보면 왜 다 알지? 혈압이 올라가요, 보통은. 오.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서 편안하게 질 때는 혈압이 괜찮았는데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약간 의사 긴장해서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쫄아서? 아, 뭐 쫄지 뭐야. 저희 욕 선생님 무섭기는 해. 먹어요. 욕 먹어. 그게 아니고. 나 너무 불건강하게 산 거를 들킬까봐.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아까 나연님 얘기하신 것처럼 높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오히려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의고혈압은 비교적 흔해요. 자주 봐요. 그래서 대부분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올라가요. 이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나연님이 얘기하신 가면고혈압, 이건 가면고혈압이라고 해요. 네. 가면이 뭐냐면 마스크.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하면 마스크드 하이퍼텐션인데 집에서 잴 때는 나였지만 병원에 오면 가면을 쓴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혈압이 병원에 오면 내려와요. 이 경우는 흔하게 보기 어려워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다만 가면고혈압이 더 위험한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병원에 와서 올라가면 오히려 신경을 쓰시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괜찮으니까 이게 잔소리 해드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그걸 듣는 순간에 가면고혈압이 흔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혈압을 체크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자 보세요. 혈압을 재는 원래 자세는 뭐냐면요.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충분히 테이블 위로 허리를 당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세 군데가 고정이 돼야 돼요. 두 다리. 그러니까 다리를 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면 안 돼요, 다리가. 자, 그 다음에 엉덩이와 허리가 딱 붙어야죠. 그 다음에 팔도 정확히 고정이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혈압계와 내 팔과 심장의 높이가 한 평면에 오는 게 원칙이에요. 평면에 오는 게 원칙인데 물론 정확하게 딱 맞출 수는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혈압 재기가 괜찮죠. 혈압계 높이, 내 팔과 심장의 높이가 거의 평면으로 오고 두 다리와 허리와 팔이 세 군데가 딱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재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재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힌트인데요. 자, 바닥에 앉게 되면 다리가 어떻게 돼요? 접히죠. 네. 이런 다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리가 접히면 우리 심장 입장에서는 여기를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게 돼 있어요. 여기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눌려 있어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조건 말씀드려 보면은 다리 꼬고 앉았을 때, 그 다음에 이 허리띠 있죠. 허리띠를 꽉 좀 맸을 때. 그러면은 피가 통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혈압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심장 입장에서는 말초까지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을. 그래서 이 혈액을 보내기 위한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바닥에서 앉아서 재면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나연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딱 맞죠. 집에서는 높은데 왜 병원에만 가면 낮아요? 집에서 높게 재신 거예요. 다음 3개월에 다시 재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료인이냐고 여쭤봤던 거는 이게 의료인들도 잘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혈압제는 원칙 이런 거는
우리가 옛날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의료인이 아니시면 그런 지식은 다 없는 게 당연하죠. 그치.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다만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혈압을 재실 때는 식탁 같은 데에서 네. 편안하게 앉아서 내 팔과 심장과 높이가 같게. 그리고 혈압 재기 5분 전에는 너무 흥분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마셔야 돼요. 편안하게 앉아서 한 그래도 2, 3분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재는 게 맞고 네. 원칙적으로는 좌측 혈압과 우측 혈압을 모두 체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높은 게 내 혈압이에요. 좌우의 혈압 차이가 아주 작게는 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차이가 또 너무 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팔을 한꺼번에 재는 혈압계도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뭐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은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서 혈압 재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보지 않으시죠. 그쵸. 그러면 나연님과 반대되는 상황은 좀 더 일반적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올라가게 돼요. 교감신경이라는 흥분하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긴장. 네.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혈압은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주 과거에는 병원에서 잰 혈압이 가장 정확하다고 전문가들도 판단을 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본인이 잰 혈압을 더 정확하게 봐요.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라는 것이 병원은 뭐 그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가 긴장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편하게 재는 거는 편할 때 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는 혈압을 오히려 인정을 하는 쪽이고 그 근거가 되는 건 우리가 지금 보통 개인이 구매하는 혈압계의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증받은 기계들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다만 본인이 직접 재신 혈압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그 혈압은 가끔씩 체크해 보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구매를 해야겠네요. 부모님 사드려야겠다. 네. 저희 같이 집안에 아주 있으면 좋을 고혈압 환자가 많아가지고.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나연님은 오히려 병원에서 재신 게 그냥 나연님의 원래 그럴 혈압일 수 수도 있죠. 있겠네요. 그럴 그럴 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저 그 얘기도 들었는데 차라리 고혈압이 낫다. 저혈압보다 저혈압보다? 고혈압이 차라리 낫다. 이 얘기를 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는 저혈압하고 가깝다는 얘기를 들어봤었고 또 저혈압이 진짜 무서운 거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온갖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들어봐야겠죠. 근데 네. 아니 그 저혈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분명히 저혈압도 위험해요. 혈압이 낮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넘어지시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진짜 저혈압 환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는 생각은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혈압이 뭐 얼마에 얼마,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낮아야 저혈압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90 이하, 음. 50 이하. 90만 돼도 저혈압이에요?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이에요? 그- 숨을 못 무지한 쉬는 것 거 근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저혈압을 치료한다고 얘기는 하지는 보통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혈압은 결과적으로 혈압을 올려야 되는데 혈압을 올리는 약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먹는 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급할 때 병원에서 주사제로 쓰긴 써요. 승합제라고 해서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를 쓰는데 대체로는 저혈압은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혈압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낮은 분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혈압은, 이게 결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혈압은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변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140에 80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제키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원장님 혈압도 결국은 올라가서 이렇게 좀 정상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게 과연 올라가서 정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죠. 네. 이유는 동맥경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음. 혈관에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약을 먹게 되는 거고, 실제로 혈압이 아주 낮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좀 소위 높아져서. 말하는 정상값에 네. 가까워지죠. 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얼마가 이 정도가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인 기준치를 봤을 때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것뿐이지, 만약에 혈압이 내가 80에 50을 매번 유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검진을 했더니 115에 70이 나왔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 혈압이 올라갔네. 아니에요.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까 왜 혈관이 좁아지면 더 압력을 세게 뿜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거는 절대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140이었지만 건강하다면 좀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140이었던 사람이 뭐 110이 된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한 건 없어.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혈압이 내려가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변동이 없는 게 더 낫나요? 기본적으로 네. 변화가 없는 게 건강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너무 다만 너무 좋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중을 줄이고 열심히 안 짜게 먹고 이렇게 해서 혈압이 140에서 110이 됐다면 그거는 칭찬할 만한 맞아. 일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값이 비교적 내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큰 변화가 오는 게 오히려 안 좋다. 다만 제키님은 그럼 혈압이 좀 낮기 때문에 걱정이시라는 거잖아요. 저는 걱정이어서 아까 전에 음. 사실 나연님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는 뚱칫뚱칫하면서 흥분? 막 근데 이런 혈압이 낮은 경우에 우리가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네. 이게 휘청할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못되는 게 아니라 부딪히기 때문에 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식은 찾죠. 음.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치기 때문에 왜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울까요? 그 생각부터 해보셔야 돼요. 왜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럽지? 갑자기 이렇게 쪼그려 있다가 네. 이렇게 탁 스트레치 아웃 하면서 이게 아까 전에 이렇게 겹쳐져 있던 다리가 풀리고 이러면서 뭔가 달라져서 갑자기 그 압이 달라져서 절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혈압이 낮기 때문에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빨리 머리 쪽으로 피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 탕 하고 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앉았다가 피가 아래쪽으로 몰려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위쪽이 혈액이 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휘청 의식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넘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변에 쿠션을 깔아요. 아니 물론 이건 있어요. 다치니까. 그치. 그거 맞죠. 맞아요. 물구나무를 오랫동안 서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백덤블링 해보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앉았다 일어나도 역시 T 노을님 아주 사고 앉았다 팩트 기반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혈행이 빨리빨리 곳곳으로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혈압을 올리면 되겠죠? 그쵸?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열받게 해도 되나요? 막 이렇게 그것도 위험하지. 막 옆에서 다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제키님 열받아서 혈압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혈압이 낮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물론 너무 낮은 경우 그런데 그게 뭐 어느 정도라면은 네네.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죠. 혈행이 뭐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으면 뭐 원활한 경우보다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종아리 근육을 키우면 돼요. 종아리 근육을 키우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데 되게 키우기 싫어하지 않나요? 여자들은 여자분들? 싫어하죠. 오히려 네. 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선수분들처럼 뭐 이렇게 종아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꿈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탄탄한. 음. 아니, 그러니까 뭐 종아리가 막 이렇게 울룩불룩 나오는 거는 여자분들이 뭐 미용상 싫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탄탄한 종아리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 올려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다시 정맥을 통해서 올라올 때 이 종아리 근육이 펌핑을 한번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어지러운 부분도 막을 수 있고 혈행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조금 낮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축구 선수분들은 기립성 저혈압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드문죠. 되게 재밌네요. 네. 혈압은 높고 낮음의 그런 절대적인 수치보다 큰 변화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물론 수치도 무시하시면 그건 안 돼요. 그쵸, 그쵸. 네. 나 혈압이 160인데 나는 변화가 없으니까 나는 30 이건 아니에요. 60이니까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숫자에 얽매이시기보다는 내가 변화가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네. 그럼 내가 뭘 체크해봐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먼저다. 정말 제발 이물바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네.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계속 모를 뻔했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가족들한테 아직 유튜브 이렇게 잘 소개 안 했는데 이거는 좀 들으라고 링크를 보내야겠어요. 창피하구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창피해요? 집에서는 나 왔어. 약간 좀 방구석 여포 스타일이어서. 아니 근데 저도 그 이물바 같이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이 좋아요. 되게.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질문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다 일일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건 다 귀로 들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또 막 거짓말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도 그쵸. 이거 이물바는 이선민 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니까 맞아요. 네, 믿고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예! 그러면 에피소드 이건 딱 10번째거든요. 10번째 혈압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로운 궁금증을 당당하게 물어봤던 이거 물어봐도 되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야, 이거 봐봐. 내가 그래서 아까 그 가면고 마스크드 하이퍼텐션이 진짜 없거든. 베개 하나도 안 되거든. 이상한데, 근데 나연님이 또 좀 약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방바닥에 앉아서 혈압을 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